자,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먼저 좀 보셨는데요. 5번하고 이제 조금 최근 추세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자, 5번하고 최근 추세, 최근의 유아교육의 동향 이런 것부터 좀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5번하고 8번 최근의 유아교육의 동향, 유아교육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아교육계의 동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유아교육계에 어떤 변화가 있나 그런 문제를 다룬 실전 모의고사에서 5번과 8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뭘 보실 거냐면 이제 지금 실전 모의고사 해설은 자, 우선 실전 모의고사 해설은 5번과 8번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그게 요즘 최근에 유아교육계의 동향을 반영한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번과 8번 실전 모의고사 5번과 8번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는 신이론 정리 문제를 또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문제 단거나 2반 정리 문제인데 요거는 신이론 정리 문제입니다. 신이론 정리 문제. 자, 실전 모의고사는 5번과 8번부터 먼저 보고, 왜냐하면 최근에 유아교육계의 동향을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이론 정리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이론을 총정리한 주로 이제 이해자료집 중심으로 정리를 많이 해 두었어요. 놀이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대체로 놀이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하는 교사의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놀이, 자,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놀이 이해 자료집 총정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능한 한 놀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니까 놀이를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개론 파트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유아교육계의 동향, 굉장히 많이 변화한 유아교육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모의고사 봤던 거, 자, 실전 모의고사를 먼저 사실은 이제 70분 동안 풀어보는 거지만 저희가 시험 볼 때는 모고를 볼 때는 한 60분에서 65분 사이에 끝내주시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실전 모의고사 5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담임교사와 보호자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담임교사가 아민이는 집에서 부모님과 주로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친구라는 얘기죠.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유치원에 와서도 놀이를 설명하는데 놀이를 이해하는데 설명이 많이 걸리고 유치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왜 우리말을 못해? 너는 왜 말을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놀이 자료에 여러 나라 인사말 그림 카드를 넣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민이는 집에서 쓰는 말을 교실에서도 조금 들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편견 배제 예방, 반편견과 얘를 이제 배제시키는 거, 반편견 그리고 얘를 배제시키는 거, 요거를 예방하기 위한 교실 차원의 교실적 교육적 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좀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어요. 힌트를 아주 많이 드렸어요.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A에 근거하여, 이 A가 있잖아요. 여기 A입니다. A에 근거하여 교실 차원의 교육적 필요 한 가지. 자, 어떤 교육적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편견 배제, 여기다가 이제 뭐 편견 배제, 반편견 배제 예방, 뭐 반편견이나 이 아이들을 배제하는 거, 편견이나 배제,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을 좀 보실게요. 이거는 이 자체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추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필요는 어떤 겁니까?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힌트를 드렸어요. 편견과 배제 예방.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평등한 참여, 그리고 문화나 언어의 다양성 존중.
자, 요런 단어들이 조금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서 말이 되게 써져 있으면 답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미 지문에 힌트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요즘에는 다문화 교육에서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다문화나 다언어가 반영된 놀이자료의 제공. 예를 들면 여러 나라의 인사말 카드, 가정이나 언어를 포함한 이름표, 라벨, 가족 참여 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나 다문화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족이 참여를 한다던가 요건 좀 열린 문제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답을 쓰실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저희 2025 유아인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이게 바로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이고 2025에도 나왔지만 2026에도 얼마든지 요런 유아교육의 최근의 동향은 굉장히 저희가 눈여겨서 좀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해설 몇몇 아이가 왜 우리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또래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지금 차별이나 그죠? 차별이나 배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걸 이제 암시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편견이나 애들을 배제시키는 거, 편견이나 배제를 예방해야 되고 평등한 참여 보장 이런 단어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다언어 다문화 자료,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좀 참여 뭐 이런 방식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 저런 게 있었구나 애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다문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뭡니까? 다문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양성 존중. 어떤 것에 대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고 소수 유아가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우리가 교실 수준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입니다. 중요한 다문화 교육의 목표고 핵심 원리는 일단 반편견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할놀이, 이야기 재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철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 방법이 필요해요. 지금 요걸 물어봤어요.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요거 비슷하게 우리 지난번에도 시험에 난 거예요. 다문화 가정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문제로 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의 언어, 문화, 경험 자, 이런 것들을 교실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화 유지 접근, 동화가 아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동화가 아닌 너 우리말 무조건 배워. 막 얘 왜 우리말 못해? 빨리 우리말 배워. 이런 동화의 방식이 아닌 이중 언어나 이중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체성, 유아의 정체성, 자아 존중감, 자,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교실 실천의 예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천 예시 같은 거 쓰는 문제가 시험에 2025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5번에 1번 문제 보셨고요. 자, 5번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번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까요? 장애통합교육이에요. 자, 우리가 다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애통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장애통합교육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사 A가 수호는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놀이 때 친구들과 함께 여러 코너를 바깥놀이는 사실 이제 신체가 불편하면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닥 동선도 넓히고 놀이 규칙도 조정했다. 그러면 어울릴 수 있겠다. 뭔가 좀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교사 B가 자리 배치와 활동 방법 잘 조정하면은 애들을 별도로 떼어놓지 않아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떼어놓고 막 이런 거는 장애 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거거든요. 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 요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업 환경이나 방법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강력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B에 근거해서 지금 개별 요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업 환경이나 방법 조정. 자,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서 수업 환경과 방법 조정의 원리 한 가지. 자, 수업 환경과 방법 조정 원리 한 가지. 그리고 구체적 조정의 사례 한 가지. 요새 발문 쓰고 사례 쓰고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2번 문제 해설 보도록 하실게요. 자, 원리는 저희가 이제 뭐 유아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다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써보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물리적, 교육적, 사회적 통합. 물리적 통합, 교육적 통합, 사회적 통합,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상화 원리에 기초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 지체나 아무튼 좀 부족한, 그쵸? 일반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치만 그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각각은 모든 아이들은 다 고유한 개별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모두 다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적 통합, 교육적 통합,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구체적 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통합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띄워놓으면은 그 자체가 불평등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적 통합.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놀고 얘는 혼자 다르게 놀게 해. 이거는 불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 어떻게 하는 거죠? 애들이 쟤는 우리랑 같이 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적 통합이 안 된 겁니다. 쟤를 우리 반 친구로 생각해야 그게 사회적 통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 교육적,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 조정의 예로는 이 사례도 사실 나와 있었는데 약간만 살을 붙여서 쓰시면 되게 그렇게 지문을 드렸습니다. 놀이터 동선이나 코너 폭을 확장하고 규칙이나 자료 난이도 조절하고 또래의 도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문 해설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따로 떼놓는 게 아니다. 따로 떼놓는 게 아니고 환경이나 방법을 바꾸는 거다. 같은 맥락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로 통합교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애통합 이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통합교육의 개념은 정상화의 원리. 이건 뭐예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조건과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제한의 환경. 가능한 한 또래와 같은 환경에서 제한을 최소한으로 한다.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합의 유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 통합은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적 통합은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사회적 통합은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서 비장애 친구들이 이 장애 친구들을 나와 같은 친구야, 우리 반이야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선생님이 먼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 수준을 여러 수준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난이도를 여러 개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가 함께 서로 도우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요. 평가의 유연화도 있습니다. 자, 성취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 다의 C에 근거하여 다는 뭡니까? 학부모 운영위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영상에 자주 노출되는데 디지털 교육에 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사의 디지털 역량 한 가지를 쓰고 요거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자주 노출된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주의 집중을 잘 못해. 뭔가 부작용이 생겼어. 이렇게 이제 학부모 운영위원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고 뭐 태블릿이고 다 뺐고 다 못하게 하자.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또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담임교사가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금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금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관찰, 토의, 표현하면서 뭔가 사용 시간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규칙을 정한다. 여기 사실은 원칙을 이미 교사가 다 얘기해 줬어요. 요것만 약간 재구성해서 답을 쓰시면 되게 사실은 이번에는 문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교사가 발휘해야 될 역량과 구체적인 적용을 생각해보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영역 한 가지. 그러니까 교사의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다 외웠지만 그동안 교사의 디지털 역량도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역량 한 가지 그리고 요거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역량 영역은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자, 디지털과 관련한 교사의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수학습 역량입니다. 자,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우리 이전에 공부 충분히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기나 자료 활용 능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교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교수학습 설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겠죠. 그 다음에 유아의 이해와 지원. 유아,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의 소통. 디지털을 활용해서 가정과 소통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성도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저작권, 초상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 자,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교사의 디지털 역량은 여기 나타난 것은 교수학습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장에 그럼 우리가 디지털 요런 내용들을 교수학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사례 한 가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짧은 관찰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선정 기준에 따라서 골라가지고 시청 토의 표현하고 시간과 규칙 이런 것들을 유아와 합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지문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선정 기준. 자, 우리가 디지털 이런 것들을 디지털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 발달의 적합성, 주제 적합성 이런 것들에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활용 절차는 아까도 보셨지만 함께 시청하고 그 다음에 보면서 디지털 뭐 매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관찰 포인트를 미리 제시하고 유아들이 토의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걸 뭐 과다하게 여기에 막 빠지는 게 아니고 디지털 중독 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활용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를. 그 다음에 운영 관리도 되게 필요해요. 사전 합의, 공동 규칙 만드는 거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가와 기록을 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부모님하고 공유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따가 이제 우리 지금 5번 보셨는데 8번부터 또 보실 거예요. 여기 다문화, 장애, 아동학대 이것도 진짜 유아교육에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다문화, 장애, 아동학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중심 문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이 이해 자료집 총정리 이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